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확진자가 부산에도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력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등굣길 참변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 강화하는 등 때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가 동천 인근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해 시민들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신산업 분야 유치를 위해 국제군용센터 추가 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복도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콜이 도입됐습니다. 동구 지역 내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할 때 한 달에 5번 이용이 가능한데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의심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해 검사를 받았고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시는 확진자가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에 다녀온 이력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감염원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관리해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영도의 한 등굣길에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등굣길 위로 굴러떨어진 1.7톤 화물로 인한 참사였습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계기관도 뒤늦게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영도의 한 초등학교 근처. 등교에 한창인 초등학생들 뒤로 커다란 원통형 화물이 굴러옵니다. 교통안전도우미도 화물의 속수무책으로 뒷걸음질치고 몇 초 뒤 1.7톤 화물에 치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원래는 걸어서 등원을 안 시켜요. 위험해서. 애가 걸어가고 싶대서 걸어갔는데 그런 일이 바로 생겼거든요. 사람들 비명 소리, 이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도 놀래니까 비켜란 말은 전혀 안 했었고요. 이번 사고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비탈길에서 수십 분 동안 불법 하역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예고된 인재라 지적합니다. 가로등에 의지한 채 수톤가량의 화물을 인도에 불법 적치하는 현장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도로를 내려오던 대형 정화조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전 펜스가 설치됐지만 이번 사고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2차선 도로의 양쪽 갓길이 불법 주정차 성행구역이라며 같은 사고가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 유치원 바로 앞에 있고 8시부터 8시 반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치워달라. 치워놓을 자리만 빼놓고 또 사람들이 얌치스럽게 저렇게 해놓습니다. 내려가다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 참사에 애도를 표한 박형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큰 차량이나 화물이 덮쳤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호막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차량 방호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지금은 과태료를 3배를 물는데 5배 이상으로. 경찰도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해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트럭과 같은 특정 차량의 통행과 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하고 지역 경찰을 고정 배치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그물 제조업체 대표인 70대 A씨가 지게차 면허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톤 탑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A씨가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50대 여성이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이던 탑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동천 인근의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문현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에 시가 도심 개발에 나서는 곳은 과거 삼성그룹과 제일제당, 라키화학 등 근대 산업 발전을 이끈 대기업이 태동한 일대로 지금까지 국방부 시설로 사용돼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 국제금융센터 추가 구역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동천 일대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55 보급창 이전과 북항 재개발 마무리 후 시티크루즈를 운영하는 기반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기업 중앙회 K비즈홀에서 2023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과 금융 등 유관산업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는 공사 지원 프로그램 개선과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사는 올해 국내 컨테이너 선사 CEO 간담회와 중소선사 CEO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해운산업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마저 다닐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삼복도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호를 도입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으로 들어서는 승용차. 집 앞에서 기다리는 어르신을 뒷좌석에 태웁니다. 동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행복홀 차량입니다. 어르신을 태운 차량이 도착한 곳은 마을 아래 병원. 전화 한 통이면 이처럼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안과 세 군데 이용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이용해보니까 아저씨를 만나서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홀 차량을 운행하는 마을 지기들. 하루에도 수차례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하는 만큼 피곤할 법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미소에 힘이 납니다. 병원에 모시다 드리면은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고마웠는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께서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그때 참 보람을 많이 느끼죠. 예. 고지대 삼복도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도입된 행복홀 서비스. 지역 내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할 때 매월 5차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초량과 좌천, 수정동 등 권역별로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서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보기만 해도 숨가쁜 좁고 가파른 경사에 큰 마음 먹고 나섰던 외출길. 골목골목 누비는 행복홀 차량이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입시에서 부산 지역 대학에서 미달 학과가 속출한 가운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도 2곳이나 나왔습니다. 지역 대학이 존폐에 놓인 가운데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최연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부산의 4년제 대학교 정시평균 경쟁률은 3.43대 1, 서울 5.8대 1, 수도권 6.1대 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하는 2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1명당 3곳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 미만을 보통 미달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37.9%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을 보임으로써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를 넘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역량 진단평가 중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가장 높은데 당장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의 대처가 아니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대학과 학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패식으로 모든 학과를 펴두고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대학 전략으로 가야 살아남죠.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첫 입시에서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 역시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과 위주의 재편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좀 더 키워나간다면 산업, 학교, 행정 이것들이 완수업으로 같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중에도 외식 가격이 유독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은 자장면과 냉면 등 대표적인 8가지의 외식 품목 가격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서울 기준으로 보면 4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외식 물가 김수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음식점의 가격 표시판에 종이가 덧대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삼계탕이나 소주 등 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중국집이나 뭐든 냉면집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가들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체감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넘어져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보신 것처럼 최근에 밥 먹으러 음식점 들어갔다가 이전보다 훌쩍 오른 가격에 놀란 적 있으시죠? 이런 상황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4.7%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강원 4.5%, 충청북도 4.4%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7.4%가 올랐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8%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률에 비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높았습니다. 외식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거는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세부 음식 가격 추이 살펴볼까요? 먼저 짜장면 가격 보시죠. 지난해 3월 5,800원 수준이던 짜장면은 올해는 10%가량 올라서 6,370원을 기록했고요. 김밥 한 줄 가격도 3,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7,000원 초반이던 칼국수 한 그릇은요, 이제 8,000원에 육박하고요. 김치찌개 백반도 7,000원 초반이었는데 이젠 7,900원에 달합니다.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0,000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점심 먹을 곳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인상폭에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가스요금, 인건비 등 다른 고정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외식 물가 잡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